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를 하다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 실수라서 이차의 보증금을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차의 보증금을 손해보시는 일들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매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다던가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894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대지 지분은 16.45평, 건물 실평수는 18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 감정평가 금액 6억 3천만 원에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우선 투자하기 좋은 물건인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같이 살펴보면 건설사는 해림건설과 현대앵코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고요. 총 세대수는 39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죠. 사용 승인일자는 2014년 1월 24일이기 때문에 준공한 지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고요. 최고 층수는 29층, 최저 층수는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대단지를 선호하는데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400세대가 채 안 되는 소형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이죠. 그런데 해당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치를 분석해 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광교 호수공원, 원천 호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원과의 접근성이 좋은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 단지는 개발 호재도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바로 신수원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수원선은 인덕원역에서부터 동탄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 개발 사업입니다. 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신수원선에 대한 노선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수원 지역에도 7개의 정거장이 개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2개의 역이 더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선들을 같이 살펴보면 원천 저수지 동쪽으로 정거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지하철역이 조성되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게 저 이마트에 있는 지역에 지하철역이 새로 조성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에 있는 건물 이름도 흥덕역 리서밋타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놨죠. 나중에 이 상업지역에 흥덕역이 새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금까지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흥덕역이 조성되게 되면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아파트죠. 그럼 지금 현재 호수공원하고 접근성도 좋은데 나중에 지하철 개통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 경매로 낙찰받아 보기에는 괜찮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사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떠한 함정이 있었던 경매 물건인가? 경매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은 1차는 2024년 8월 16일 날 6억 3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신권을 진행했을 때는 아무런 유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유찰됐었던 물건인데요. 그러다 보니 2024년 9월 15일 날 30% 저감된 가격인 4억 4,1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보통 한번 유찰되면 서울은 가격이 20%씩 떨어지는데 경기도는 가격이 30%씩 떨어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회차에 낙찰이 한 번 됐었는데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5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찰자가 몇 명밖에 안 들어왔었냐면은 한 명밖에 안 들어왔었고요. 그나마 이차에 들어왔던 사람도 나중에 잔금을 내지 못해서 미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경매 물건을 투자하실 땐 처음에 이차의 보증금 10%를 납부를 하고 이차에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4억 4,100만 원의 10%인 4,410만 원을 제공하고 이차에 참가를 했겠죠. 그런데 이차의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잔금을 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놓고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내가 이차에 들어갔던 거는 무효 처리된과 동시에 내가 냈던 이차의 보증금 10%를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보증금이 몰수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이차에 들어갔던 사람은 경매로 아파트를 좀 싸게 사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을 날린 사건이죠. 자그마치 4,410만 원이나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 경매 사건은 다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재매각 사건 또는 재경매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재매각으로 나온 사건은 2차의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면은 비고란이 표시가 되어 있죠. 1번에 봐보니 재매각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10%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제출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재매각이 돼서 다시 경매 나왔는데요. 2024년 1월 9일 날 4억 4,100만 원을 다시 경매 나왔다가 그때는 아무런 응찰자가 없어서 또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13일 얼마 안 됐죠? 3억 87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4억 9,2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또 이찰자가 몇 명밖에 안 들어왔냐면은 한 명밖에 안 들어온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경매 물건을 이차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았는데 이찰이 나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았는데 이찰이 나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를 빨리 알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해당 아파트 실제로 시세로는 6억 1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낙찰이 4억 9,200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너무 싸게 낙찰됐잖아요. 그럼 해당 물건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미납하게 됐고 이번에도 이차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왜 이찰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2년 6월 7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고요. 그 권리부터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은 2021년 8월 17일 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저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2021년 8월 18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경매를 투자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배당 요구까지 했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차례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한 임차인이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긴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요구까지 했으니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저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이 될 테니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 차례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내용 바로 뭐냐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자는 2021년 8월 17일 날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죠. 보통은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거의 1년 정도 후인 2022년 6월 14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일자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 임차인입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저 4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서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못 받는 보증금을 갖다가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경매 물건의 유형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낙찰을 받았을 때 4억 9,200만 원의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바로 뭐냐면은 전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잔금을 미납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찰 보증금 10%를 돌려주질 않고 보증금 몰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몰수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법원에서 그 몰수된 보증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액에다가 그 몰수했던 보증금을 합쳐서 배당금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찰 보증금 몰수해서 법원 수익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떼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에 몰수됐던 보증금이 4,410만 원이 몰수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4억 9,200에다가 4,410만 원을 합치게 되면은 약 5억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그 확정일자가 늦죠. 그러다 보니 이 임차인은 1순위로 배당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바로 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 배당표를 봐서 임차인한테 배당금이 얼마 정도 떨어질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매각대금 4억 9,200에다가 전 경매 보증금 4,410만 원을 합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빼줘야 되는 금액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신청 채권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 건데요. 경매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금액권이 낙찰됐을 때 그 신청 채권자한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매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매각대금 플러스 전 경매 보증금, 거기다가 경매 비용을 빼주니 약 5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이제 채권자들하고 임차인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다 보니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근저당권 채권자가 배당받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근저당권 채권자한테 3억 1,560만 원이 전액 배당이 되게 되고, 남은 돈이 2억 1,496만 8천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인한테 배당금으로 돌아갈 사건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4억 3천만 원인데 약 2억 1,500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미배당되는 금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생기죠. 저 잔액을 바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4억 9,200만 원이 이체에 들어갔는데 약 2억 1,500만 원이 인수되는 사건이면 이 아파트를 4억 9,200만 원에 산 게 아니라 7억 1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같은 동에 같은 타입의 아파트가 6억 1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로도 6억 1천이면 살 수가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7억 1천만 원 주고 사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은 해당 물건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 등기가 2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었는데, 저 압류 등기의 법정 기일이 임차인보다 우선하다라고 하면은 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인수될 보증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낙찰받은 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물건 이차의 보증금이 20%짜리였잖아요. 그러니 이차의 보증금은 6천만 원 가까이 내고 이차를 하신 사건인데요. 1억을 더 주고 아파트를 그냥 사느냐, 이차의 보증금 6천만 원을 포기하느냐,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손해가 생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매물건 투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매물건 아무리 좋아도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으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건,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